지금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벌어야 돼.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학대도 일부러 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감흥도 없죠, 이제. 자, 보시면. 자, 부가가치세 개념입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하면 부가가치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부가가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부가가치세니까. 자고로 부가가치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갑 있죠? 갑? 갑이라는 사업자입니다. 자고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세무서에 갖다 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세무서에. 알죠? 여러분들이 안 갖다 내시고 저기 편의점 사장님, 음식점 사장님 내시거든요. 세무서예요. 알죠? 근데 세무서는 세무서에 갖다 내는 사람이 중요해요. 세무서에 세금 갖다 내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전부 다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그거 법인 사장님 이름 이상하잖아요. 법인 사장님이 어딨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고 해요. 이 개념이 많이 나오고 사업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법인 사업자가 나오겠죠. 자, 아무튼 보시죠. 요 갑이라는 사업자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업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1,000원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1,000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이 물건을 1,500원에 판 거예요. 그러면 얼마의 이익을 냈어요? 500원 이익 냈죠? 이 500원을 우리가 부가가치다라고 해요. 부가가치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1,000원에 매입해서 500원의 가치를 더해서 1,500원에 팔았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암기해 주실 게 뭐냐면, 부가가치라는 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걸 우리가 부가가치다라고 해요. 여기 가산법은 무시하셔도 돼요. 이건 경제학 논리 경제학. 이건 무시하시고, 그래서 매출에서 매입을 빼면 우리가 부가가치다라고 합니다. 이걸 뺐다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우리가 그 예수금 쪽에서도 공제라는 게 빼는 거였죠. 빼는 거. 맞죠? 근데 여기 부가가치세는 더더욱 공제라는 말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제가 무언가를 차감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돌아가는 흐름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무너지면 부가가치세가 좀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자,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일단 세금이라는 건 이미 원천징수 때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대해서 다 내요? 아니지. 세율이라는 걸 곱해서 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소득에 대한 거니까 뭐 소득세, 법인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라면서요. 그래서 여기 매출액에서 매입을 뺀 게 부가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한 걸 우리가 납부세액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혹시 그 알고 계시는 분, 우리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원칙적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혹시 몇 프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 몇 프로인지 아시는 분? 대부분 좀 알고 계시던데 은근히 10% 10%에 10%.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단일세율이라고 단일세율. 세율 구간이 딱 하나다. 그래서 10%. 물론 나중에 다른 세율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서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를 풀어 써볼게. 가로를 풀어 써볼게. 풀어서. 가로를 풀었으면 우리가 매출 곱하기 세율이죠? 그죠? 그리고 또 가로를 풀었으면 매입 곱하기 세율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제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걸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출세액.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입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걸 매입세액이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매출세액이라고 안 해놨고 그냥 매출 곱하기 세율이라고 해놨죠. 근데 여긴 갑자기 빼기 매입세액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 크게 의미 부여하진 마세요. 뭐냐면 우리가 이 계산식의 논리가 뭐냐면 매출을 하면 상대방이 네가 매출을 하면 무조건 세무서에 곱하기 세율만큼 갖다 내라는 거예요. 무조건. 매출을 하면
네가 세율 곱한 것만큼 갖다 내 이 의미고 여기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건 무조건 매입세액을 빼주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법 요즘 세법이에요 세법. 그럼 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을 빼주는 것만큼 납부할 세금이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매입세액을 빼준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회계로 따진 비용을 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회계에서는 그냥 썼으면 자산 취득과 관련 없으면 회계는 비용이잖아요. 왜냐하면 회계는 세금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니까. 근데 세금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하나도 없어. 뭐예요? 세금 부과 목적이에요. 그럼 세금을 부과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업무와 관련이 반드시 있어야 빼줘요. 비용으로. 세법은. 만약에 내가 또 그럴 리는 없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또 표정 이상한 제가 만약에 가상의 여자친구랑 웃지 마.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생길 수 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먼 훗날 자 네, 그 AI로 만들 거예요. 자, 뭐지? 뭐? 죄송해요, 여러분. 성화차이 뭐라 해서. 가상의 여자친구랑, 제가 이제 놀러 갔어. 저희 제주도. 제주 놀러 갔어. 했죠. 데이트하러. 했죠. 놀러 갔어요. 못 믿으시 눈치인데, 놀러 갔어.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그 항공기 티켓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0만 원이야. 했죠. 그러면 매입세 10만 원 부담한다면 대한항공한테. 했죠. 그거 안 빼줘요. 왜? 업무 관련 없잖아. 관련 없잖아. 그러니까 세법은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이거예요. 세금 부과하는 건, 야, 매출했어? 무조건 내라는 거예요. 양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매출했어? 네. 야, 매입세 부담했어? 야, 매입세를 네가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지출했다라는 증빙 좀 내놔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매입세액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오나? 이거예요.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세금계산서라고? 부가가치세는 가장 중요한 증명서류가요.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이 세금이 부가가치세예요. 그렇죠?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네가 입증을 반드시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라는 증명서류를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안 가지고 오면 안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 매입세액을 빼주는 걸 우리가 얘를 매입세 공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 뜻이 아니에요. 매입세 부담하면 무조건 빼주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네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라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명서류가 있어요. 자고 혹시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세법에서는 혹시 간이영수증이라 들어보세요. 간이영수증? 여기는 잘 없는데 그 동네 슈퍼마켓 가면 영수증이 색깔이 파란색 글씨로 나오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도시 산다는 거야 지금? 옛날에 그런 데 있어. 정말 시골. 그거 우리 간이영수증이라고 하는데 간이영수증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서류예요. 증명서류가. 알죠? 그래서 반드시 네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증명서류에 의해서 매입세액을 부담해야지만 빼주겠다라는 이 뜻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돼.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이 의미가 깔려있는 반면에 여기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거요. 그냥 매출하면 무조건 내라는 거예요. 매출세액을. 이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양아치라 생각하지 마시고 세금 걷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매입세 부담하지도 않았는데 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례까지 해볼게요. 자, 자고로 여러분들 제가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여기 있는 A, B, C 이렇게 제가 별도의 언급 없으면 다 사업자입니다. 알죠? 부가가치세는 일단 세무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시는 분들은 사업자분들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건 뭐냐면 해당 사업자가 만들어내고 싶은 부가가치. 그러니까 A 사업자는 100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B는 400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 뜻이고 C 사업자는 500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 뜻입니다요. 자, 여기 끝에
소비자. 지금은 날짜 신경 많이 쓰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날짜 할 거니까. 자, 해보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디 갔어? 자, 이보세요. 자, 뭐냐면 A가 100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싶대요. 그렇죠? 그럼 A가 100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싶은데 A는 매입한 게 없다라고 가정. 그러면 우리가 A는 100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싶은데 매입한 게 없다라고 가정하면 또 다른 사업자인 B한테 100원에 팔면 되겠죠? 맞죠? 100원에 팔면 매출액 100원에다가 매입액 빵이니까 가치가 100원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동의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 B가 창출하고 싶은 가치는 400원이에요. 근데 B는 A한테 얼마 주고 샀어요? 100원 주고 샀으니까 400의 가치를 창출해내려면 C한테 500원에 팔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C. C는 500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싶어요. 근데 C가 창출하고 싶은 가치가 500원인데 매입은 500원 주고 있죠, B한테. 그럼 얼마에 팔아요, 소비자한테? 1000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000원이라는 게 C의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이게 C의 매출액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C의 매출, 잠깐만요. 이거 좀 칸을 잘 맞춰야 돼. 이거 좀 중요하니까. 자, 요 1000원이 C의 매출액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C의 매출액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A의 부가가치. 가 100원이죠. 위에 있는 거, 요 빨간색. 그 다음에 B의 부가가치. 400원이죠? 그 다음에 C예요. 가로 아닙니다. C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 이렇게 누적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출액 안에는 우리가 C 입장에서는 A하고 B는 전 단계 사업자들이죠. 그래서 항상 그 사업자의 매출액에는 전 단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가 누적돼 있습니다. 일단. 그렇죠? 그럼 소비자는 얼마를 소비하는 거냐? 1000원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 소비세. 소비세. 그럼 소비세니까 누가 내야 돼요? 소비자가 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소득 있는 자가 아니라 소비자. 그렇죠? 그래서 전적으로 소비자가 다 내게 되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럼 소비자는 지금 1000원 소비했잖아요. 1000원 소비했으니까 1000원의 10%인 100원을 세무서를 걷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C는 듣고 버리세요. 날짜 달 거니까.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을 몇 분기라고 하죠, 여러분들? 4월 달부터 6월 달? 2분기라고 하는 2분기. 또는 2, 4분기. 그죠? 2분기를 할게, 2분기. 나중에 좀 이따가 날짜 할 건데, 우리가 2분기가, 자, 고개를, 어떡하지?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자, 2분기가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거든요. 처음이라 중요한데.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인데, 그럼 6월이 우리 2분기의 마지막 날짜는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30일이죠. 부가가치세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표현할게요. 분기의 종료일 있죠?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세금을 갖다 대야 돼요. 분기의 종료. 지금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분기의 종료일이 6월 30일이잖아요. 지금 2분기. 그렇죠? 그러면 7월 25일까지 갖다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이었기? 그래서 요 C는 세무서에 100원을 갖다 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그러면 C가 본인 돈 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는 소비자한테, 그냥 소비자가 100원 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소비자가 갖다 내는 게 아니라 그냥 C는 소비자한테 받아서 세무세 내는 거예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요 매출액 1,000원 있죠? 여기에 10%인 100원까지 같이 걷어, 즉 110원, 1,100원 걷어, 1,100원. 1,100원 걷어다가 1,000원은 자기가 먹고요. 그렇죠? 10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팔까요? 아니면 소비자한테 팔 때 1,100원이라고 팔까요? 그렇죠. 소비자한테 이렇게 하면 뚜들 맞는 거야. 자, 소비자님, 소비세,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다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료수는 1,000원이지만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주셔야 됩니다. 자, 주세요. 뚜들 맞는 그때부터 내가 왜 내냐고. 그래서 이 음료수는 1,100원입니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잖아요. 소비세니까 우리가 이렇게 최종 마지막 사업자 있죠. 마지막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팔 때 그때 부가가치세를 한 번만 징수하는 걸 우리가 단단계 거래세라고. 단단계. 거래 한 번. 그렇죠? 그럼 제가 이런 뉘앙스 왜 할까요? 우리나라는 단단계가 아니에요.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맞죠? 나라마다 다른데 자고로 우리나라는 다단계 거래세라는 걸 주. 다단계. 오해하지 마시기. 그 다단계 아닙니다. 괜찮았어요? 이런 걸 왜 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강의만 하는 선생님 만나봐. 제가 부리울 거야. 진짜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의 드립이 그리웠어. 이런 분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 한 명도 없어. 진짜. 그렇게 빠돌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세 명도 있으면, 실제로. 정말. 재미는 항상 없대요. 아무튼, 다단계 거래세는 이거예요. 뭐냐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팔건, 상대방이 사업자한테 팔건, 무조건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 거두라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팔기만 하면 반드시 상대방한테 매출세 거두라라는 거 돼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다시 여기. 그러면 이제 A가 B한테 100원에 팔았죠. 그럼 100원에 팔았으니까 A는 B한테 100원에 팔았으니까 얘는 일단 무조건 판매하면 매출세 내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A는 B한테 100원에 팔대요. 요 100원에 10% 곱한 10원을 세무서에 7월 25일까지 갖다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근데 여기 너무 중요하다. 2교시 때 주무시면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해. 공부 새벽까지 하시면 안 돼, 진짜. 이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공부 새벽까지 하는 거. 아셨죠? 지금 포장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아니야? 불쌍하잖아, 여러분들. 진짜. 안 불쌍해요? 티야? 넌 돈이라도 벌자, 진짜, 이거요. 여기, 다리 아파요. 네. 표정이 뭐 앉아서 하던가요? 자, 보시면,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항상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소비자한테 팔 때는 1,000원에 부가가치세 100원 주세요라고 뚜렷이 맞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1,100원에 판다라고 했지만 사업자들끼리는 부가가치세 거래를 많이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A는 B한테 100원에 물건을 팔 때 100원에 부가가치 10원은 주실 줄 아시죠? 이렇게. 닥치라고는 안 해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A는 B한테 100원에 팔 때요. 100원에다가 요 10원이 A의 매출세액입니다. 매출세액 10원까지 걷어가지고 총 110원 걷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100원을 먹고 나머지 10원을 세무서에 갖다 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럼 B도 C한테 500원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B도 C한테 그러겠죠. 제가 500원에 팔 거거든요. 죄송한데 부가가치세 50원 주시는 거 아시죠? 그럼 C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는 C한테 500원에 매출했죠. 매출했으니까 500원의 10%인 50원의 매출세액을 7월 25일까지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그랬잖아. 우리 소비세라고. 그럼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의 10%만 걷어야 세무서 입장에서. 그럼 지금 소비자가 소비한 건 1,000원짜리 소비했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0원의 10%인 100원만 세무서가 걷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보시면 지금 100원만 걷었어요. 합쳐서 160원 걷었어요. 160원이라고 된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60원을 더 걷었잖아요. 그 60원을 더 걷은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B의 매출액 있죠? B의 매출액이 500원이잖아요. 500원. 매출액. 부가가치 말고. 요 B의 매출액 500원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전단계 사업자가 A죠. A의 부가가치 100원 하고요. B 본인의 부가가치 400원이잖아요. 부가가치는.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B가 방금 요 B가 매출 생각이 50원 요거잖아요. 요 50원은 본인의 매출액 500원의 10%인 50원을 낸 거거든요. 근데 이 50원을 뜯어보면 A의 부가가치 100원의 10% 10원과 B 본인의 부가가치 400원의 10%인 40원 이게 더해져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지금 A가 10원 낸 거 있죠? 이 10원. 이 10원은 A가 전 단계에서 이미 됐어요. 냈는데 다시 B의 매출액에 A의 부가가치가 한 번 더 포함돼서 지금 B가 또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냈잖아, A가. 냈는데 다시 B가 내는 50원 안에 A의 부가가치 100원이 한 번 더 포함돼서 10% 10원 B가 또 내고 있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중과세라고 해요. 두 번 과세가 되는 거. 그럼 이중과세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 뜯겨봐. 왜 마찬가지 안 뜯겼어요? 두 번 뜯긴 상관없어. 그럼 이중과세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중과세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 10원을 누구한테 빼주면 돼요. 맞죠? 10원 빼주면 돼? 맞죠? 그러면 누구한테 빼주냐면 B한테 빼주겠다라는 게 10원. 맞죠? 그래서 항상 이중과세를 해결하려면 앞에서 누가 부담한 거 있죠? 이걸 누구한테 돌려주면 이중과세 효과는 취소가 되는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10원을 빼주면 돼요? B한테. 아이고, 뭐야. 여기, 죄송해. 이렇게 일단 무시해. 요거 10원. 자, 근데 이 10원을 빼주는 걸 매입세 공제라고 한다라고 했죠? 일단, 근데 이 매입세 공제가 되려면 아까 무조건 빼준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네가 10원을 꼭 부담했다는 증빙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업자들끼리는 A는 B한테 팔 때 내가 매출을 100원 했고 부가가치세 10원을 걷었다라는 세금 계산서를 한 장은 본인이 가지고 한 장을 B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B는 A한테 110원 주고 살 때, 100원 주고 살 때, 나 100원에 매입했고, 부가가치세 10원, 매입세 10원을 A한테 줬다라는 증빙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출해야지만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제출 안 하면 안 빼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 A한테 뜯었던 10원은 다시 B한테 10원을 돌려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중과세가 안 된 거예요. 맞죠? 이건 뭐 이중과세가 안 된 거지. 이제. 맞죠? 그럼 이제 A와 B의 누적 부가가치 500원이니까 50원 된 거 맞잖아요. 이렇게. 맞죠? 근데 다시 이렇게만 하게 되면 또 세무서는 150원 걷었잖아요. 100원만 걷어야 되는데. 맞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좀 지워도 되지? 어차피 다 지금 내가 촬영 중이니까. 그러면 지금 요 파란색. 지금 이 C가 내고 있는 100원 있죠? 이 100원은 C 본인의 매출, 100%는 뭐냐? B 본인의 매출액 1,000원의 10%인 100원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A의 부가가치 100원의 10%인 10원. B의 부가가치 400원의 10%인 40원.
B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의 10%인 50원 이렇게 세 개가 더해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사업자의 매출액에는 전 단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가 다 누적돼 있는 죄송해요. 흥분했어. 네, 강조자 아시죠? 강조. 여기 중에서 그래, 중에서. 부가가치는 요 개념이 잘 서야 돼, 반드시. 알죠? 그래서 요 항상 매출액에는 전 단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가 누적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B가 낸 50원 있잖아요. 50원. 이 50원은 누가 냈냐면 여기 A하고 B. 여기에 누적돼 있잖아요. 이걸 50원 너한테 빼주면 되겠지. 누구한테? 그렇죠. C한테 50원을 빼주면 이제 이 50원도 과세가 취소된 거죠. 근데 C가 50원 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B한테 500원에 매입세 50원 줬다라는 걸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C는 이제 세무서가 걷어들인 거 100원만 걷었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잘 보세요. 선생님 이 짓을 그럼 왜 해요? 잘 봐요. 분명히 지금 A는 10원 냈죠. 10원을 일단 구조 이거 10원 냈지만 누구 돈으로 냈어요? B한테 받아서.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B A한테 10원을 줬지만 돌려받잖아요. 결론적으로. 맞죠? 그 다음 B 50원 냈지만 C한테 뜯어서 냈고 그 다음 B 50원 B한테 줬지만 돌려받았잖아요. X 친 건 여러분들 과세가 취소됐다는 이중과세가. 맞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어차피 사업자들끼리 부가가치세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들끼리는 전적으로 지들의 부가가세 내지 않았어요. 다 소비자가 다 낸 거야, 이 100원은. 맞죠? 소비자가 다 냈잖아요. 근데 왜 사업자들끼리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상대방한테 뜯는 걸 거래징수한다라고 합니다. 부가세에서는. 왜 상대방한테 거래징수하고 왜 돌려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탈세 방지를 위해서 탈세 방지. 제가 지금이야 이론상 A가 10원 낸다라고 해놨지만 반드시 낸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맞죠? 그래서 탈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 계산서 같은 거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갖다 내긴 하지만 전부 다 소비자가 다 내요. 경제적인 부담은. 됐죠? 근데 만약에 A가 법인 사업자면 뭐를 또 낼까요? 법인세 내고요. 여기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를 내요. 그럼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 있는 놈이 내지 소비하는 놈이 아니야. 소비하는 놈이래. 소비자가 안 내요.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 자료를 쓰려고. A 너의 매출액이 100원이 내는 이런 거 파악하려고. 또는 탈세 방지 위해서. 왜냐하면 B가 A한테 매입세 10원 줬거든요? 라고 하는 순간 얘는 10원을 내야 된다라는 게 세무서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낼 수도 있잖아.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탈세 방지하려고. 또는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 과세자로 쓰려고. 되시겠어요? 힘들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다. 여러분들 매입세 공제는 매입세액을 부담했기 때문에 빼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빼줬어요? 매출액이 항상 누적 부가가치니까. 즉 이중과세가 되니까 빼주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 공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어떻게 돼 있냐면 과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매입세액을 빼준다라고 돼 있어요. 요거 B가 50원 C가 50원 뺐잖아요. 이걸 반드시 소비자한테 과세 사업에 써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B한테 10원 빼줄 때 B가 C한테 500원에 팔아야 돼. 팔아야 요 세간의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죠. 누적 부가가치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건 우리가 이중과세가 되니까 해주는 거고, 이중과세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과세 사업에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직접 팔아도 되지만 해당 매출에 기여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제품을 팔았대. 근데 제품을 팔 때 기계장치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장치. 그럼 기계장치를 돌려서 제품 팔죠? 그럼 기계장치는 여러분들 제품 파는데 기여해야 안 해요? 기여해요. 간접적으로 기여해도 매입세 공제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직접적으로 팔아도 되지만 간접적으로 매출 창출에 기여해도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는. 아셨죠? 자, 이제 제일 우리 시험에서